전통적으로 동양 국가들은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많지만 서양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연애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뒤바뀐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성이 가장 드문 8개의 독특한 국가를 소개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남성이 너무 드물어서 아내들이 남편을 몇 년에 한 번만 볼 수 있거나 남성 부족으로 인해 최대 40명의 자녀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남성이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나라까지 존재합니다. 궁금하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8번째,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서는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현저히 많아 남녀 성비 불균형이 사회적 역학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1000명의 여성에 대해 944명의 남성만 존재하는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결혼 관습이 의문을 제기받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일부 가족들은 다우리가 아닌 소를 선물하는 등의 상징적인 제스처를 선택하면서 일처일부제는 점점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유럽과 아시아의 독특한 유산이 혼합된 나라로 그 나라의 여성들은 미모, 지능, 문화적 세련됨으로 찬사를 받습니다. 다양한 혈통이 형성한 특징은 균형 잡힌 체형, 부드러운 올리브빛에서 햇볕에 탄 피부, 그리고 특징적인 아몬드 모양의 눈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성비 불균형은 논란을 일으키는 관습을 촉발시켰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여러 아내와 30명에서 40명의 자녀를 두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여성과 아이들의 복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카자흐스탄의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관계에서 존중과 평등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6명 중 1명은 파트너로부터 학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직 경제부 장관이 폭행과 강간으로 24년형을 선고받은 사례와 같은 고발된 사건들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직면한 도전은 그들의 강인함과 회복력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현실로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 현실이 충돌하는 사회를 보여줍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변화하는 동향에 대해 들은 후 당신은 궁금하고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기 위해 이곳에 오고 싶을까요? 댓글을 남기고 나와 대화해보세요. 모나코는 작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국가로 화려한 프랑스 리비에레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은 호화로움과 사치가 가득한 곳으로 세계 최고의 부유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모나코의 주민들은 연간 평균 30만 달러를 벌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소득을 기록하고 있어 빈곤의 자리는 찾아볼 수 없는 화려한 낙원입니다. 그러나 모나코는 흥미로운 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나코에서 태어나는 100명의 여자아이들에 대해 91명의 남자아이들만 태어나 독특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성비 불균형은 로맨스와 고급 패션으로 유명한 모나코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전 세계에서 여성을 끌어들입니다. 모나코의 여성들은 우아함과 아름다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은 엄격한 운동 루틴과 세심한 피부 관리로 정의되며 해안가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된 날씬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다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며 잘 교육받고 모나코 그랑프리, 엑스 및 요트 파티와 같은 독점적인 행사에 자주 참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들은 풍요로움에 휘감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유함과 고립이 모순된 상태로 사치로 둘러싸여 있지만 디자이너 핸드백과 빠른 자동차 이상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결혼이나 출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 중 가장 부유한 인물인 타티아나 산토 도밍고는 왕족의 일원으로 20억 달러에 가까운 재산을 자랑하지만 이 부유함 속에서도 모나코에서 가장 매력적인 독신인 엘버트 2세, 왕자는 복잡한 로맨스와 고급스러운 관계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는 그의 신비함을 더합니다. 이 화려한 세계에서 부와 아름다움이 지배하는 가운데 모나코의 성비 불균형은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를 추가하며
모나코를 매력적인 유혹과 특이한 대조가 공존하는 곳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대조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라트비아가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여성이 임신을 하지만 남편을 몇 년에 한 번만 보는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팔의 작은 마을 브라푸차에서는 여성이 거의 모든 일상적인 일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식료품을 팔고 곡물을 나르고 물을 길러오는 일이 그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참 2024년까지 네팔의 성비는 1000명의 여성에 대해 878명의 남성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젊은 신부들이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은 종종 몇 년간의 고독을 의미하며 아내는 1년에 몇 번만 남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지만 남편의 드문 방문을 그리워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네팔에서는 여성이 혼자 기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며 남편은 중동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6살이 된 일부 여성들은 6년 동안 남편을 단 2번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네팔 인구의 13%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고 남겨진 노인과 여성, 어린이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실업률은 46%로 급증했으며 노동 이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경제적 절망은 미혼 여성의 급증과 매년 12,000명에서 15,000명의 네팔 소녀들이 아시아 전역에서 성적 노예로 팔려가는 가슴 아픈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여성의 문해율은 57%에 불과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여성들은 강인하고 왜소하면서도 우아하며 아몬드 모양의 눈을 지닌 신비롭고 감정이 풍부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힘과 조용한 존엄성을 엠보디에하고 있으며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사랑과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신념을 지키며 평생 지속될 관계에서 충성과 헌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네팔의 강인한 여성들이 긴 이별과 혹독한 현실을 견디고 있는 동안 벨라루스는 다른, 그러나 똑같이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많은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벨라루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12% 더 많습니다. 이 성비 불균형은 여성을 해외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한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 여성들은 독특한 특징과 풍부한 문화적 유산이 결합된 뛰어난 미모로 유명합니다. 균형 잡힌 체형, 강한 뼈 구조, 5피트 6인치에서 5피트 9인치에 이르는 키를 자랑하며 우아함을 발산합니다. 머리카락은 종종 금발이나 연한 갈색으로 두껍고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외모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벨라루스 여성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며 지성과 문화적 세련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모는 깊이와 세련됨에 의해 뒷받침되어 진정으로 매력적입니다. 건강을 중시하고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그들은 자연스러운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벨라루스는 종종 러시아의 연장선으로 오해받지만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독립된 나라입니다. 벨라루스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과 구별되는 점은 왕실의 아름다움, 지성, 그리고 문화적 우아함의 결합입니다. 그들은 슬라브 신들의 전형과 비교할 수 있으며 인상적인 눈, 높은 광대뼈, 그리고 남성들이 동반자를 찾을 때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게 만드는 독특한 강인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여성들은 종종 세계 미인 대회에 참가하며 그들은 단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됩니다. 벨라루스는 약 1000만 명의 인구와 제한된 자연 자원을 가진 나라지만 하나의 자원에서는 풍부합니다. 바로 아름다운 여성들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이 나라의 미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여성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벨라루스 여성과 결혼하려면 벨라루스 시민이 되어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2024년 현재 헝가리는 여성 1000명당 남성 901명으로 성비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는 바로 대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녀가 4명 이상인 여성은 평생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7인승 차량 구매 시 8,400유로라는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0세 이전에 처음 결혼하는 여성은 최대 34,000유로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대출금은 탕감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율을 높이려는 헝가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헝가리 여성들은 아름다움, 지성,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존경받습니다. 우아한 곡선, 풍성한 머리카락, 세련된 패션 감각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영어에 능통하며 다문화 환경에 능숙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며 직장, 가정, 사회활동을 조화롭게 이어갑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성역학관계는 복잡합니다. 2022년 3월 헝가리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카탈린 노박이 당선된 것은 진일보한 일이지만 여성 장관이 한 명뿐인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는 다른 사회적 측면에서 여성이 존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성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4년 현재 헝가리는 여성 1000명당 남성 901명으로 성비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는 바로 대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녀가 4명 이상인 여성은 평생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7인승 차량 구매 시 8,400유로라는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0세 이전에 처음 결혼하는 여성은 최대 34,000유로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대출금은 탕감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율을 높이려는 헝가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헝가리 여성들은 아름다움, 지성,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존경받습니다. 우아한 곡선, 풍성한 머리카락, 세련된 패션 감각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영어에 능통하며 다문화 환경에 능숙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며 직장, 가정, 사회활동을 조화롭게 이어갑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성역학관계는 복잡합니다. 2022년 3월 헝가리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카탈린 노박이 당선된 것은 진일보한 일이지만 여성 장관이 한 명뿐인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는 다른 사회적 측면에서 여성이 존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성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여성 1000명당 남성이 약 876명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인구는 2,900만 명으로 1991년 5,200만 명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감소는 분쟁과 경제난을 반영하는 고통스러운 증거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대리모는 정부의 규제와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예상치 못하게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남서부 미피 마을에서는 여성들이 전쟁에 참전했거나 목숨을 잃은 남성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의료 또는 제약 학위를 소지한 여성은 이제 군 복무를 위해 등록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국방부는 군대 내 여성의 역할 증대를 강조하며 여성 군복 5만 벌을 구매했습니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하던 분야의 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수백 명의 여성이 지하 거의 500m 아래에서 고된 기계 작동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약 6만 명의 여성이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으며 그중 5,000명은 전투병입니다.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단순한 군인이나 광부가 아닙니다. 이들은 비즈니스 리더이기도 하며 3만 6천 개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을 운영하며 회복력과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슬라브족과 유럽인의 특징이 어우러진 눈, 스트라이킹 뷰티, 아름다움으로 유명하지만 그들의 매력은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강인함, 연민, 회복력은
우크라이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영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을 맡게 된 우크라이나 여성들과 달리 우모자 여성들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성 1000명당 남성이 약 816명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인구는 2,900만 명으로 1991년 5,200만 명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감소는 분쟁과 경제난을 반영하는 고통스러운 증거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대리모는 정부의 규제와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예상치 못하게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남서부 미피 마을에서는 여성들이 전쟁에 참전했거나 목숨을 잃은 남성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의료 또는 제약 학위를 소지한 여성은 이제 군 복무를 위해 등록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국방부는 군대 내 여성의 역할 증대를 강조하며 여성 군복 5만 벌을 구매했습니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하던 분야의 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수백 명의 여성이 지하 거의 500m 아래에서 고된 기계 작동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약 6만 명의 여성이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으며 그중 5천 명은 전투병입니다.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단순한 군인이나 광부가 아닙니다. 이들은 비즈니스 리더이기도 하며 3만 6천 개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을 운영하며 회복력과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슬라브족과 유럽인의 특징이 어우러진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유명하지만 그들의 매력은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강인함, 연민, 회복력은 우크라이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영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을 맡게 된 우크라이나 여성들과 달리 우모자 여성들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우모자, 남성이 단지 드물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진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 중 하나로 떠나보겠습니다. 케냐의 삼부루 초원 한가운데 우모자라는 여성 전용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힘과 회복력의 상징입니다. 우모자의 여성들은 일상생활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강한 체격과 전통적인 스타일로 닦거나 짧게 자른 머리를 지니고 있으며 깊은 문화적 정체성을 발산합니다. 그들의 어두운 눈은 따뜻함과 불굴의 정신을 반영하며 검은색에서 짙은 갈색에 이르는 빛나는 피부는 그들의 아름다움과 땅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1990년에 영국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15명의 용감한 여성들에 의해 창립된 우모자는 아동 결혼, 여성 생식기 절제, 가정폭력, 그리고 강간을 피해 도망치는 여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이 안전한 품에 의지하게 되었고 우모자는 완전히 자치적으로 운영되며 남성의 영향 없이 여성 자율성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는 능숙한 장인일 뿐만 아니라 여성 권리를 강력히 옹호하는 활동가들입니다. 이들의 용기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모자의 수장인 레베카 로솔리 여왕은 이 여성 전용 피난처를 구상했으나 거센 반대에 직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결단력은 여성들이 한때 겪었던 위험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가부장적인 규범과는 대조적으로 우모자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존중받는 곳입니다. 러시아,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인 러시아는 점점 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한 수백만 명의 미혼 여성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2036년까지 100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결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유일한 지역은 먼 북동부의 추코트카 자치구입니다. 이 불균형은 성비 선택적인 출산 관행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 남성들의 비극적인 높은 사망률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의 출생 성비는 거의 균등하여 1000명의 남성당 947명의 여성이 태어나지만 25살이 되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많아지고 60살에는 남성 1명에 여성 2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불균형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보드카 소비로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코올은 오랫동안 러시아 사회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2013년에는 평균적으로 러시아인이 연간 약 18리터의 알코올을 소비했으며 이는 한 사람이 55캔의 맥주를 마시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음주는 매년 5만 명이 알코올로 인한 원인으로 사망하는 현실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2018년까지 평균 소비량은 연간 10.3리터로 줄어들어 희망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보드카는 러시아에서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경제 위기 시기에는 심지어 화폐를 대신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문학과 미디어에서 자주 찬사를 받으며 그들의 아름다움, 지성, 그리고 회복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매혹적인 눈과 가족 가치에 대한 깊은 헌신을 지닌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여성스러움과 독립성을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과학, 문학, 예술 등에서 학위를 보유한 고학력자들입니다. 한편 중국은 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이 불균형은 러시아와 중국 간 결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결혼들은 문화적 도전 과제들이 많습니다. 일부 중국 남성들은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망설이는데 이는 식단에 관련된 채취와 임신 후 체중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성비 불균형은 전 세계 미혼 남성들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러시아 여성들의 매력과 이 나라의 풍부한 문화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문화 간의 관계는 단지 신체적 매력 이상을 요구합니다. 깊은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 채널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하면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에 다룰 나라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위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